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책임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멋진 거죠.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책임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책임감이라는 이유로 나 스스로, 나 마음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나 스스로 내 행복에도 책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부터 월요일 투자의 신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활짝 열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말고 월요일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까요? 저는 아직 내년이 찾아온다는 거, 해가 바뀐다는 걸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막상 내년에 너 몇 살이야? 이랬을 때 이제 네.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을 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가 큰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 그리고 우리 계좌도 틈틈이 준비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를 꼭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또 함께 해주셨던 분들, 반올림 100%님 또 오셨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덕유산 정상 다녀오셨어요. 크리스마스에 등산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날씨도 꽤 추웠는데 그래도 굉장히 또 상쾌하고 뿌듯하셨을 것 같네요. 마로니의 입쌤님도 오셨어요. 떡국 안 먹으면 나이 안 먹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안 먹은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작은 소나무님 잘 오셨고, 철학관 챔피온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행복은 우리 수익률에 있지 않을까. 우리 계좌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그 불빛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주식 행복에 또 같이 책임을 좀 져야 되겠죠.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 그 같이 어떻게 또 꾸려 나가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 찾아볼 테니까 종목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WTN 뉴스님, 오늘 월요일 전문가님 누가 나오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투자의 신은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오승님께서도 출석하셨고요. 아네스님 잘 오셨고, 홍동현님 주가가 워낙 하락해서 더 떨어질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또 올려야죠. 자, 올리고 싶은 종목들, 수익률 올리고 싶은 종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극곰님도 오셨고요. 레제비츠님, 벙벙님과 땅하늘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투자의 신 시작할 거고요.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무난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좀 연말이라 그럴까요?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1월 달을 준비하는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장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장도 아니었고
저는 사실 금요일 날에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장이. 그때보다도 오히려 저는 안 좋았다라고 봅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네. 때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은 주말간에 인플레 이슈가 약간은 완화되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내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일 배당 기준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현행 유지하기로 결국엔 최종 결정이 됐죠. 금투세도 이제 유예가 되기는 됐는데 어찌됐든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현행 유지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서 10억이 이제 상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든지 혹은 이제 배당 기준일에 따라서 내일까지 또 이 매수를 해놔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어떤 수급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시장이 좀 수급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에 시장이 좀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자금을 좀 밀어넣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을 밀어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대로 좀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신스틸 금요일 날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상한가 갔던 종목이 오늘 그냥 바로 또 상한가로 치고 나갔었고, 그 다음에 웹스라는 종목은 개별 이슈로 이제 어떤 시장을 이끌고 가는 이슈보다는 종목 자체 이제 개별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무상 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러한 이제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게 제약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에 좀 큰 폭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20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3,700만 명이다. 이제 이렇게 감염세가 좀 어마어마한 이런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이 감기약 사재기 현상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로 인해 제약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에 좀 강하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윗꼬리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거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이제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약간 이제 윗꼬리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완전히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주말간에 있었던 이 테마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금을 밀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한 차례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이제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자금이 들어간 종목군들, 제약주도 제약주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뭐 나무가나 혹은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등등 해가지고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 내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내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양도세도 끝나고 그 다음에 배당도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28일부터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는 1월 시장에 들어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월 시장에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월까지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좀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살아나기엔 약간은 좀 힘들 것 같아서 1월 달까지는 그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우리가 이슈 플레이를 좀 잘 해야겠죠. 여러 가지 이슈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순환매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이 1월 달에 이슈 플레이를 좀 준비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내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또 다시 한번 개별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시장이 좀 지수를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찌됐든 오늘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슬슬 잡아주고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횡보를 그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금 내에서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순환이 도는 그런 이제 이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이제 종목 장세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시작하지 뭐. 사실 거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시작하지 뭐 하고 이번 주 뭐 지난주부터 하는 약간 조금 쉬어가는 우리도 운동도 내년부터 시작하지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일단은 쉬고 내년부터 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 주 우리 시장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나 내년 1월에 1월이라고 해봤자 당장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부터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또 잘 파악을 하시면서 종목은 계속해서 또 그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바로 또 점검 받으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내년에 시장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화는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이에 김정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라면서 함께 인사 나눠주셨고요. 봄님 반갑습니다. 동백꽃 피는 날님과 상님도 함께 오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아네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53,300원이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일단 주가부터 살펴보자면 하나솔루션 오늘 45,4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난주에 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곤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건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 완전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실적을 좀 개선을 시켜주는 어느 정도 좀 실적을 견인해주는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 4분기 정도 지나가면서 케미칼 부분, 원래는 이제 주요하게 캐시카우로 활약을 했었던 케미칼 부분의 실적을 좀 뛰어넘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태양광 사업이 주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도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분명하게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이제 뛰어나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RA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중국의 어떤 이 밸류 체인을 이제 이 자국의 밸류 체인으로 혹은 이제 FTA 협상을 맺은 국가의 어떤 밸류 체인으로 좀 교체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내년에 점점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미 지역에 대한 이 판매량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슬슬 또 이 원가가 슬슬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 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내년에 한 차례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조금 큰 폭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대체 에너지가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나 이 유럽의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천연가스가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서 유럽이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 대체 에너지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높인 그런 이제 이슈가 됐었을 텐데, 지금 최근에는 사실 이 유럽이 올해를 좀 버틸 만한 그런 이제 이 에너지를 좀 잘 비축을 해놨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내년에 과연 이제 유럽이 천연가스 비축량을 이제 정상적으로 좀 이제 잘 어떻게 좀 비축을 해 놓을 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이 LNG 수입량을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 어떤 이 대체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수입해오는 방향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올해만큼의 비축량을 잘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제 이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재생 쪽 혹은 이제 대체 에너지 쪽에는 저는 내년에 분명히 여러 차례 이 시장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인 모든 섹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은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단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텐츠 종목들도 슬슬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오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래도 이 모든 종목들이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을 모아가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모아서 고개를 꺾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전 고점, 예전에 이제 약 한 2021년 초의 매물이죠.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전 고점을 뚫고 가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현재 시청자님 단가가 5만 원 부근이시기 때문에 추매를 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라인입니다. 지금 이 45,000원 라인이 결과적으로는 지지를 보여주어야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고개를 돌려주면서 요 정도 이전 고점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죠. 지금 보게 되면 뭐 1차적으로는 4만 원, 2차적으로는 3만 원 중반대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일단은 지지 라인은 45,000원 구간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쪽에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다가올 이 CES에 대한 부분들 이쪽에 약간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당장에 다뤄질 만한 무언가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45,000원 이탈 시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45,000원 이탈 시에는 약간의 좀 비중 축소를 통해서 향후에 어찌됐든 이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닥을 잡고 고개를 꺾어주는 구간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45,000원 이탈 시에 비중 축소해서 향후에 추가 매수 노리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구간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 1차 봉우리로 이제 보이는 구간이 약 마디가 5만 원 구간인 것 같아요. 매수가 근처 부근이고 어쨌든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전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약간은 조금은 이 집어 넣어 놓고 45,000원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5,000원을 이탈 시에는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바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5만 원 구간을 뚫고 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고개를 틀어준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다시 한번 이 상담을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수급 상황을 보고 뚫어주느냐 아니면 5만 원의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향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주셔가지고 5만 원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파가 나와줄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이제 상담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재생이나 친환경은 내년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조금 뜸할 수는 있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친환경, 신재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적도 조금씩 좀 증명이 되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의 종가가 좀 중요한 가격대에 온 것 같습니다. 요 45,000원을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내고 추후에 좀 방향이 바꿔지는 친환경에 대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살아나는 순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진단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반등 시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이 한화솔루션이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요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신재생 중에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을까? 과연 내년에는 원전이 살아날 수 있을까? 또 레제비츠님께서는 내년에는 이 신재생과 관련된 정책의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에서 최근에 또 한 번 폭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라도 나온다면 좀 그 모멘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필연적으로 조금 발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어찌됐든 이 LNG에 대한 부분들을 수입을 좀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 LNG는 2025년까지는 시장에 나올 만한 신규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내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물량을 갖고 계속해서 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는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풍력 발전을 시키기가 좀 용이하니까 풍력 쪽에 조금 더 이제 관심도가 쏠리는 상황.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는 태양광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구축하겠다라는 이러한 이 IRA 법안에 의해서 태양광 쪽이 미국에서 수혜를 받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봤을 때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원전이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또 주요한 정책이잖아요. 그쵸. 워낙에 이제 앞으로 또 이 폴란드 수주권이라든지 뭐 체코 원전 수주권 앞으로 이제 이야기 나올 만한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책적인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뭐 K 컨텐츠 그다음에 뭐 K 방산 뭐 그다음에 K 원전 이러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이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힘을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급등락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이제 이 다른 시장에서 조금 이야기가 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주세요. 지금 채팅창에서 그럼 신재생 중에 제발 태양광 가자. 아니다. 풍력이 갈 거다. 원전 가라. 막 이런 댓글 나오고 있는데 신재생 중에도 여러 가지 나뉘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거 꼽으실까요? 사실 저는 최근에 원전파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원전이 저는 조금 더 갈 거다라고 봤고 최근에 잠깐 그럼 차트를 한번 띄워서 볼까요? 좋아요. 네. 네. 최근에 가장 크게 원전이 상승이 나왔었던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니까요. 그래서 잠깐 보면 저는 이제 이 최근에 좀 상승을 시도했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원전주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 괜찮았어요. 수급이 다 괜찮았으면서 이 구간을 한번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원전주 쪽은 아무래도 이 이슈 플레이에 의해서만 조금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외 그 외 중소형 종목들 있잖아요. 뭐 한신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기술, 뭐 일진파워, G2파워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굉장히 잘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줄 거다라고 봤는데 수급이 어느 정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밀지 않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전 쪽은 일전에 워낙에 조금 이 매매가 많이 되었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바로 뚫고 가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좀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원전을 좀 접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이제 원전은 살짝 이제 멀리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풍력과 태양광일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역시나 이제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라고 봐야겠죠. 그럼 그나마 조금 움직임이 괜찮은 게 지금 이제 풍력 쪽입니다, 사실. 풍력 쪽이 워낙에 이제 최근에 이 CS 윈드, 이 CS 그룹사에서 이제 이 풍력 쪽의 수주권들을 굉장히 좀 많이 따내 왔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는 상태라 당장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오는 쪽은 아무래도 조금 풍력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뭐 태양광이나 뭐 이 원전 쪽은 그날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번 이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풍력 쪽은 그래도 모아가는 매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저는 그냥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매매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라 이 매매 난이도가 높은 만큼 저는 아무래도 좀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하는지라 이제 그때 수급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신재생 섹터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채팅창 보면서 여러분들 대화 계속 함께 확인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질문
질문들 또 바로바로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셔서 다양하게 또 대화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도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시간 채워갈 수 있고요.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예, 예. 네. 자, 연말 마무리 잘 해야 할 텐데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아이고, 방금 원전 이야기하고 계시던데. 네네. 한전기술. 한전기술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 좋습니다.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9,000원에 10%. 69,000원에 10%. 좀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셨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가고 예.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게 가장 예. 궁금하세요? 아, 그 자꾸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내 금액까지 올라올 수 있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서 추매를 해야 되나. 그렇죠. 손해 안 보고 나올라 하면. 알겠습니다. 손에 꼭 안 볼 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희 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또 마침 원전 얘기를 했는데 네. 원전 예, 종목이 예. 나왔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일괄적으로 안내를 드려볼게요. 예.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원전 종목 안내 드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참고를 해야 되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종목입니다.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이 바닥권이 왔을 때는 그동안에 이 워낙에 좀 지지라인이 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보통 지지를 받고 올라와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에는 이 17,000원의 이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가 굉장히 좀 힘에 겨워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 17,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결국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원전 쪽을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참고를 하면서 중소형주 쪽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G2 파워를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의 성격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끼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원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이슈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이 어떤 보유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급이 들어오되 이전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봐야겠죠. 한전기술은 약 한 6만 원 중반대 정도를 이제 그 가격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 쪽은 아직까지 수급이 다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에도 물량을 다 차익 실현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물량은 보유를 한 상태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전 쪽의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원전 쪽이 왜 자꾸 이제 이렇게 움직이느냐. 예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원전 쪽이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전 쪽이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2024년 혹은 이제 2025년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주권들을 조금 많이 따내 오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이 토대를 좀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에 원전주들은 좀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 없이 일단 수주권들만 따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쪽은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좀 이슈 플레이 하는 이제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한전기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미 이제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약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어느 정도 지지받고 6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분명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한전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까지도 좀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체코 원전 수주건들, 그다음에 폴란드 수주건들 계속적으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국내에서도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원전이 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전기술은 원전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짝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한 13,000원 후반대에서 14,000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원전주들은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17,000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7,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이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5만 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마찬가지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6만 원 중반보다는 그래서 한 6만 1,000원 정도, 6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일단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한전기술이 6만 원부터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려면 이 구간을 뚫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언가 굉장히 좀 큰 수주권들이나 혹은 이제 원전 쪽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좀 충분히 많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 앞서서 기대감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을 뚫어주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 목표가는 일단 6만 1,000원 혹은 이제 6만 원 정도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추매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요런 수급이 한번 이제 출현을 할 겁니다. 눈에 띄는 수급이 한번 들어와 주면서 그때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매를 노려서 평단가를 조금 낮춰 놓으시고 6만 원에서 6만 1,000원 정도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일단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꾸준히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이제 재매수를 노려서 이제 이 먹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한전기술이 뚫고 올라가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6만 1,000원까지 잡아드렸고 이 추가 매수 타이밍 수급 확인하시면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님 이렇게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근데 추가 매수를 얼마 정도에? 추가 매수 정확한 가격을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고요.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수급이 좀 들어온다.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단가 낮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한번 계속해서 이 수급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랑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한전기술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김영일 전문가님과 쭉 함께하는 날이고요. 종목 진단도 조금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달려볼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저희 또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고요. 올 한해 힘들었던 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 응원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9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잡동사니님 오셨고 살련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코로나 걸리셨어요. 아이고, 이 연말에 액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회복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한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유튜브에서 봄님이 올려주신 한화시스템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15,000원입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기다리면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어떡할까요? 이 종목.
일단은 떨어질 대로 좀 떨어진 상태라 손절은 약간은 조금 이제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는 좀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 모회사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가 많이 됐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대해서 하나 시스템이 약간은 좀 문제가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상적으로 조금 이 실적 개선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 신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 손실이 좀 있었는데 방산 부분이 좀 워낙에 잘 나가고 있잖아요. 폴란드향 수출건들이 계속해서 좀 잘 타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시스템도 어느 정도 이 실적이 좀 정상적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이슈가 있었죠. 북한이 이제 무인기로 이제 도발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격추를 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또 폴란드에서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폴란드는 약간 너네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약간 너 최근에 좀 많이 샀는데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어찌됐든 무인기 격추는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여담일 것 같고 어찌됐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추가적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부분은 워낙에 좀 매출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좀 잘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익이 좀 정상화되는 구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기간이 좀 길게 보면서 2025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최근에 좀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이익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될 만한 시간은 조금 더 이제 기간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내년까지는 시장에서 약간은 좀 관심도가 멀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시스템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시장 투자자들은 조금 더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약간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하나 시스템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 기간을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많이 반납을 한 만큼 그래도 요 정도 구간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10,000원 정도 구간은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구간은 충분히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하나 시스템보다는 다른 종목 쪽에 조금 더 타이밍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1월 달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 함은 오늘처럼 제약주라든지 혹은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순환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고 저는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따가도 좀 이야기를 할 거지만 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사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방산주들이 약간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방산주 쪽은 실적에 대한 흐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조금 더 이 관심도가 높을 겁니다. 하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방산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 시스템은 약간은 소외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시스템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당분간의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에도 약간은 힘들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10,000원 구간 지지를 하는지를 좀 주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좀 이슈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좀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서 하나 시스템은 좀 대응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00원 정도에서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차 반등가는 그래도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1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다른 종목 좀 수익을 챙겨 놓고 이 12,000원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다른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교체를 하는 전략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하나 시스템이 약간 소외되어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시스템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 개인별, 종목별 장세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 따라서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재 구간이죠. 10,000원 선을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일단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12,000원에서는 종목 교체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좀 빠르게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저희 SK텔레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유튜브에서 조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입니다. 종목 매수가는 55,500원, 비중은 10%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유한 지 오래됐는데 추가 매수를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손절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자, 오늘 49,250원까지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온 구간입니다.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기는 했었죠. 주파수 할당 취소해서 SK텔레콤만 살아남았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도 살짝의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또 책임감도 무겁게 가져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통신주 그 가운데 SK텔레콤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으로 약간의 이제 이 경기 방어주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죠. 어찌됐든 경기가 안 좋더라도 핸드폰을 써야 되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 방어주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일단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좀 배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간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통신 3사에 대한 이 배당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살짝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은 올해는 사실상 이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마 최근에 이제 이 은행들이 상품을 엄청 많이 내놓고 있는데 예금 상품이 급격하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이 금리를 한번 보니까 약간 이자를 5%대로 주는 상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예금 금리도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배당 나게 되면은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배당주의 메리트는 올해 사실상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배당에 대한 이 매력도는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이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조금 이제 활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시장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 좀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도 약간은 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띄었던 게 뭐 음식료라든지 혹은 이제 뭐 통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인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시장에서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약간은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방어의 성격을 띠는 건 오히려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 시청자님께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건데 SK텔레콤이 지금 현재 이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소화해줘야 될 만한 구간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1,000원, 53,000원, 55,000원, 57,000원 해가지고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언가 이제 이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이제 좀 적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조금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약 한 51,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뭐 바닥은 잡아주고 있고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는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으니까 1차 목표가는 51,000원 정도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1,000원 정도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엔 이 51,000원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이제 굉장히 조금 큰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그런 이슈가 나오고 시장에서 이 SK텔레콤을 주목하기에는 시장 환경 자체가 녹록치가 않다.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SK텔레콤은 일단 당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1차 목표가 51,000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가고 그 정도 구간이 왔을 때에는 약간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이 시장에서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SK텔레콤 51,000원 1차 목표가로 비중 조절하자라고 조언 드렸네요. 자,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클리오 15,100원에 네. 50%예요. 비중이 꽤 많으신데요, 시청자님. 네, 계속 모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을 해결해드리면 좋을까요? 내년 가을 9월이나 10월쯤까지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반등 나올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자, 클리오에 과감하게 지금 비중도 실으셨습니다. 길게 보고 지금 투자를 하셨는데 과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대응 전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역시나 이 중국발 이슈가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약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본격적으로 중국이 개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선언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 경제 공작 회의를 통해서 내년에 완전히 문을 열고 산업을 재가동하겠다. 경제를 재건하는 데 완전히 온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규제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장품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워낙에 이 확진자가 좀 폭증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문을 닫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이 약간은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좀 당국의 입장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확진자 통계를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멈춰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망자나 확진자를 굉장히 좀 축소해서 발표를 한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지금 현재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늦출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이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좀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1월에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정점을 찍게 된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이 그때까지는 약간 좀 이 저조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 집단 감염이 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 화장품 쪽 혹은 이제 이 전체적인 산업 쪽이 재가동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쪽에 매개가 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한 14,000원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또 최근에 국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 또 색조 화장품이 또 상당히 이 모멘텀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중국 전체적으로 이제 문을 연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화장품 쪽은 그래도 한 차례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이 매물을 한 차례 좀 충분히 좀 소화를 해줬어요. 최근에. 충분히 좀 앞선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한 이제 16,000원 초반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6,000원 초반대까지는 일단 상승을 노리되 지금 보게 되면은 16,000원 초반대 이후에는 또 마찬가지로 매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6,000원 초반대를 일단은 뚫어주려는 시도는 할 것 같은데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나 뚫어주지 못하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오는 일단은 16,000원 초반대 약 한 16,100원 정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님 클리오 진단 도와드렸어요. 16,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두시고 그 구간에서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그 가을까지 보면은 2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2만 원 도전할까요? 지금 사실 네. 클리오를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큰 매물이 있는 구간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2만 원 구간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조금의 매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그 정도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저는 이 중국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예, 예. 언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좀 바뀔지도 모르고 지금 중국이 당장은 문을 연다라고는 하지만 언제 또 코로나가 너무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서 또 문을 닫는다라고 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화장품 쪽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 현지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뭐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쪽은 쭉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믿고 간다라기보다는 이슈 플레이 어느 정도 이 테마적인 성격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급이 들어올 때 수익 챙겨놓고 향후에 이제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이런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조금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번 치고 나가면 19,000원,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정성에서는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진단 잘 참고하셔서 수익을 꼼꼼하게 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새해 복 많이 감사하고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클리오까지 오늘 1부에서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